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에서 일하는 김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2월에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로 현장 취재를 다녀온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 가기 전엔 무엇을 준비했는지, 가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돌아와서는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규모 7.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국제부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며 당시 속보와 기사를 쓰면서 현지 상황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다음 날인 2월 7일 저와 사진 기자를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8일 밤 비행기를 타기까지 저에겐 만 하루가 되지 않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파견 결정이 되고 나서 저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했었는데요. 그때 해야 할 일이 12가지가 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많은 준비를 급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선 튀르키예 지도를 뽑아서 가야 할 곳이 어디쯤인지,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와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동남부는 한국과 직항이 없는 곳이어서 이스탄불에서 환승을 해야 했는데 국내선 항공권을 발권하려면 목적지를 정해야 했기 때문에 취재 지역을 사전에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공항이 지진 피해로 운항이 중단된 곳도 있어서 그런 현황도 감안해야 했고 외신 사진이나 현지 기사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지에서 취재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닥치는 대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유니세프나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기관에 혹시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구조 작업에 협조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했었고요. 주 튀르키예 한국 대사관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현지에 무작정 간다고 취재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서 가기 전에 가급적 취재 경로를 확보하고 정보를 듣고자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이스탄불에 있는 한국문화원과 연결이 되어서 튀르키예 외교부에 프레스카드 신청을 하는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현지 정부가 보장해준 카드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급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통역과 기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튀르키예 교민의 홈페이지에 가면 구인구직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곳에 통역과 운전기사 구인글을 올렸더니 10분 정도 연락을 주셔서 그중에 튀르키예에 사신 지 오래된 한국 교민분을 섭외했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현지에서 이동할 차량과 운전기사를 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시는 지진이 난 직후였고 조만간 큰 여진이 온다는 이야기가 정설이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 갈 현지인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5만 곳대에다 연락을 돌렸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막막했었습니다. 뜻밖의 행운이 열려서 겨우 구할 수 있었는데요. 구인글을 보고 연락을 주셨던 튀르키예 여성분 중에 자기가 운전을 할 순 없어도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현지 업체에 연락을 돌리고 돌려 비행기 탑승 직전에 겨우 차량과 기사를 섭외했습니다. 다른 기자들을 보면 기사와 차량을 구하지 못해서 이스탄불이나 앙카라에서 12시간 넘게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해서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사에서는 누가 가는지도 연락을 돌려서 카톡이나 문자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로 들어가는지, 가서는 어떻게 돌아다닐 생각인지 등등 정보도 공유했고요. 현지에서도 도움을 주고받자고 이야기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아직 출발하기도 전이었고요. 정말이지 맨 땅에 헤딩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획 취재 차원에서 해외를 나간 적은 몇 번 있는데요. 이번은 참사를 취재하러, 다시 말하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러 가야 했습니다. 기자들끼리는 이럴 때 총 맞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정도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침 사진부 장비실에 헬멧이랑 프레스 완장, 손전등 같은 장비가 있길래 챙겨서 갔습니다. 모자에 프레스 표시는 그때 붙였던 거예요.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행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취재를 성공적으로 해내야 했으니까요. 다만 판단에 정답은 없었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럴듯한 선택을 한 다음에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어느 지역을 먼저 가야 하느냐였는데요. 저는 제한된 시간에 취재를 하러 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허탕을 치면 안 됐습니다. 저와 사진 기자는 가장 피해가 크고 가장 위험한 지역을 최우선으로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무너진 곳이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으니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피해가 큰 지역은 언제 취재가 제한될지 모른다, 언제 길이 막힐지 모른다는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말하자면
가장 그림이 잘 나오고 가장 이야기가 풍부한 곳에 먼저 가서 취재를 해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안타키아로 갔습니다. 안타키아는 인구 한 30만 명 정도의 도시이고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아다나에서 차로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저는 당시 이스탄불행 비행기에서 이재민들의 모습, 구조, 사망 및 매장으로 아이템을 미리 구상해 뒀었습니다. 이 중에 생존자 구조를 보려면 구조 작업이 활발한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조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데다 저희가 튀르키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72시간을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안타키아에 도달해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타키아에 가보니 도시 전체가 무너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시신이 보이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시에 전기가 나가 온통 깜깜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판단은 한국 구조팀을 따라다녀야 하는지였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국 구조팀을 파견했고 한국도 구조대원들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원래 한국 구조팀을 따라다니는 걸 최우선으로 두진 않았거든요. 저희 자체 취재 동선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한국 구조팀이 활약하면서 기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었고 먼저 도착한 타사 동료들이 구조팀이 묵는 수경지에 가면 화장실, 물, 전기, 식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팁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타키아에 도착해 수경지 앞에 차를 대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구조팀 작업을 따라다녔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코이카 같은 기관에서는 현지의 한국 취재진과 단톡방을 통해 구조팀이 현장 작업하는 위치를 좌표로 공유해줬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한국 구조팀이 대여섯 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한 70대 노인을 구조하는 장면을 포착해 기사로 쓸 수 있었습니다. 험한 취재 현장이었던 만큼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구한 운전기사가 하루는 돈을 더 달라고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잠들어 버렸어요. 해외 취재진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차량 렌트와 운전기사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었거든요. 그 기사분이 보기에 저희가 계약한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과 협상을 할 수는 없으니 주변 호텔 프론트를 돌면서 혹시 택시 기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서 바로 다음날 같이 움직일 기사를 또다시 급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동하는 도로 사정 자체가 변수였습니다. 아다나에서 안타키아로 가는 길이 어느 날은 3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어느 날은 8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안타키아로 들어가면 운영 중인 주유소가 없다는 정보를 먼저 들어간 타사 기자에게서 듣고 기름을 최대한 채워서 갔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현지 경찰한테 잡혀서 취재를 제한당했던 것입니다. 취재 후반부에 저희는 강진 희생자들이 집단 매장된 카라만 마라슈의 한 공원을 취재하러 물어물어 갔었는데요. 그때 유가족과 인부들을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취재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는 취재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구류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고 했습니다. 튀르키예 외교부가 발급한 프레스카드를 보여줬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경찰분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팔짱도 껴보고 딸이 한국어를 배운다길래 그 얘기도 하고 같이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면서 최대한 비벼봤는데요. 설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 메모리 카드와 제 취재 수첩을 뺏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철수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럴 경우를 예상했기 때문에 현장 도착 후 30분 동안 빠릿하게 인터뷰도 하고 스케치를 했고요. 사진도 잘 나왔습니다. 아쉬움이 컸지만 경찰에 붙잡히는 일은 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먹었으며 어떻게 잤느냐였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시간이 한국보다 6시간 느린데요. 저는 지면 마감 시간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느라 새벽 3, 4시에 일어나 차에 올랐고 오후 2시쯤까지는 마감을 해야 했어요. 이렇다 보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밥을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차 타기 전에 한국에서 챙겨간 비스켓 몇 조각을 먹었고 취재를 다 마치고 밤에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물이나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호텔이 전부 무너져서 갈 식당도 없었고요. 다행이었던 것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친절과 한국 구호팀의 도움이었습니다. 안타키아 같은 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들어온 구호 물품이 몰렸거든요. 저희가 취재를 하러 돌아다니면 튀르키예 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생수나 빵 같은 것들을 쥐어줬어요. 제가 한 손에는 취재 수첩, 다른 손엔 핸드폰을 들고 돌아다녔는데요. 한 바퀴 돌고 오면 손이나 가방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각국 구조대 텐트에 들어가면 식량을 무료로 줬습니다. 한국 구조팀 수경지에서는 생수와 라면, 즉석밥 같은 것을 취재진에게도 내줬습니다. 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 길가에 페트병째로 놓인 생수를 챙겼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구걸하면 된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오니까 지원 물자도 많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닐 때 서로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간에 1인과 무조건 동행했고요. 혹시 엇갈리게 되면 다시 만날 미팅 포인트를 사전에 정해놓고 움직였습니다. 랜드마크랑 이정표 같은 것들이 무너졌고 구조 작업이랑 폴리스 라인 때문에 길 자체가 시시각각 변한 데다 통신도 잘 터지지 않아서 자칫하면 이상가족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치안 불안 요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현지 언론에는 무장 강도가 구호 차량을 습격했다는 기사도 계속 나왔고요. 저희가 안타키아에서 차박을 할 때도 한밤중에 갑자기 댐이 무너졌다는 유언비어가 돌아서 동요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무너진 상점을 털려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주민들이 몰려갔는데 이를 해산하려고 군경이 공포탄을 쏘는 것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여진도 계속 발생했고요. 마침 치안 불안 때문에 해외 구조팀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보도돼서 저희 회사에서도 저에게 계속 취재를 하겠느냐 아니면 돌아오겠느냐를 물어보셨어요. 저랑 사진 기자는 정해진 일정을 다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취재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기사를 쓰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도시가 한국으로 치면 세종시 인구 정도 되는 도시가 다 무너졌고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건물 잔해 더미로 철근이 삐져나와 있었고 소파나 침대 같은 세간살이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팔에 매달려서 제발 우리 가족을 좀 구해달라. 아직 저기 잔해 밑에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애원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야 하는 심정이 참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사를 잘 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고 느낀 것의 100분의 1도 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다녀와서 정신건강을 돌보라, 상담을 가보라는 조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담한 장면을 보고 왔으니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그곳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자로서 기자가 있어야 하는 곳에 정확히 찾아왔다는 효능감이 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언론에게 참사 취재란 일종의 원죄같이 마치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것에 대해 기자 자신부터가 지레 겁을 먹고 유가족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위축되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비행기 안에서부터 사실 마음을 방어적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하고 욕먹더라도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요.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만난 이재민과 유족들은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알리러 와준 외국 기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시선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인사를 하거나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현지에서 물론 거절당한 경험도 여럿 있었지만 이런 환대가 더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 치유를 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내가 기자로서 필요한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기자로서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했고요.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에 생각보다 많은 한국 언론이 튀르키예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국제 재난 보도에 한국 언론계 전체가 큰 경험을 쌓았는데요. 튀르키예 강진 취재가 앞으로 한국 언론이 다른 나라의 재난과 슬픔을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다음에 나갈 기자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